안녕하세요 형님들, 환자입니다. 자, 2019년 연말을 아주 뜨겁게 달아올릴 그런 차를 갖고 왔는데요, 바로 기아자동차의 K5. 4년 만에 3세대로 새롭게 등장한 이 녀석을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출시하는 신차들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많이 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이 K5 앞에 전면부를 딱 보면은 20대 30대를 겨냥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스포티하면서 강렬한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면부터 보시면은 이게 볼륨감이나 뭐 이런 디테일 면에서 굉장히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, 이 녀석은 3세대 모델로 완전히 새롭게 싹 변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전에 있던 그 K5의 명성을 이어갈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그 느낌들은 굉장히 상당히 이쁘면서 요즘 20대들의 시장 저격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헤드램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데일라이트가 굉장히 날렵하면서 약간 그 심장박동 소리를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, 그때 보시면은 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죠. 기아자동차의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때 보시면은 에어 인테이크나 이제 밴드까지도 굉장히 공기 역학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선 전면부를 좀 약간 꾸며냈다. 딱 봤을 때 그 볼륨감이나 뒤에 자꾸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단은 딱 봤을 때 이런 그 강렬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신형 K5 보니까 우리나라 공도가 아주 그냥 양카들로 막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, 그만큼 이 K5 자체가 너무 잘 나왔고 젊은이들 20대 현실적인 스포츠카라고 슈퍼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저는 살짝 아쉬운 게 이 녀석이 풀옵션인데 불구하고 18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 기아자동차 하면은 휠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고, 저도 기아자동차 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이 휠 자체는 뭔가 되게 막 스포티하면서 멋있는 것보다는 그냥 단정한 느낌? 좀 약간 외관에 비해서 좀 휠 자체의 디자인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이 K5에서 이제 가장 특장점은 이 앞쪽부터 뒤쪽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진 크롬 몰딩이 볼 수 있는데, 크롬 몰딩 자체가 이렇게 넣는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.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 라인대로 쭉 오게 되면은 요즘 현대 기아 차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좀 볼륨감을 많이 주고 좀 이제 좀 이렇게 풍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, 여기서도 보시면은 약간 깎여진 게 볼륨감을 굉장히 많이 주지. 맞아 파나메라 느낌 이게 나오면서, 트렁크 리드 C필러도 이 쪽 창문이라고 하지? 쪽 창문도 이렇게 나와 있고, 뒤에 트렁크 라인이 이어지면서 리어 램프하고 트렁크 라인들이 굉장히 유려해요. 이 디자인의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뻘건 게 자꾸 뛰어다니네. 뒤에 보시면은 약간 이 K5는요 후드가 길고 트렁크 라인은 짧게 해가지고서는 좀 더 볼륨감 있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들을 많이 준 것 같고, 뒤에 보시면 리어 램프가 이게 뭐야? 리어 램프 무슨 절지선이야? 잘라보고 싶어. 이렇게 잘린다는 건가? 그러니까 요즘 K5나 K7의 디자인, 이 리어 램프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절지선 느낌? 이것도 심장박동? 근데 저기 이으면은 뭐랑 비슷하니까 잘랐지 않았을까? 그치. 그랜저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많지. 그러니까 K5가 이제 나오면서 K7, K5, K9부터 패밀리룩을 좀 이루려고선 리어 램프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트렁크 리드 같은 것도 조금 볼륨감이나 좀 이런 것들 많이 줘서 약간 스포일러 같은 느낌, 이런 느낌도 주고, 그 그랜저 최근에 나온 그랜저하고 비슷한 게 리어 램프가 약간 볼륨감이나 디테일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들고, 밑에 보시면은 엠블럼도 K5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뭔가 사소한 것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있고, 밑에 보시면은 이제 디퓨저하고 머플러가 있는데, 이 머플러는 작아고, 밑에 스포일러가 작아가 뭐야 작아가. 이 머플러도 가짜 머플러고, 뒤에 이 디퓨저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, K5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냥 계속 보면 볼수록 이 K5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완벽한 양카가 나왔고, 그만큼 보시면은 이 범퍼의 디테일, 이런 면들의 디테일, 곡선의 디테일들을 보시면은 완벽하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. 트렁크 이제 그 라인 자체가 줄어들면서 약간 뒷 유리가 트렁크 라인까지 이어지면서, 여기는 하이글로시로 지금 이렇게 꾸며놨는데, 만약에 여기가 같은 검은색으로 좀 이어져 있으면은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더 일체감이 있는 패스트백의 완벽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시죠.
와, 진짜 실내 끝내준다.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랑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 느낌들이 굉장히 달라요. 이 K5가 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대형차 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좀 많이 오는데, 이 간단한 좀 싸구려 같은 이런 소재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많이 꾸며놔가지고서는 약간 우드 느낌의 이런 필름 같은 것도 좀 많이 붙여놨고, 가죽 같은 것도 좀 최대한 많이 쓰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, 그리고 기아 자동차 이제 K5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얼 형식으로 기어 노브가 바뀌었고. 근데 난 저거 똑같은 거 봤어. 뭐가? 기아 자동차에서. 이거? 어떤 거? 니로 그치? 전기차에 똑같은 거.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됐는데, 이제 상용차 이제 내연기관에서도 좀 적용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, 아마 이제 계속 출시하는 뭐 소렌토에도 이런 형식이 들어갈 거고, 뭐 앞으로 기아차에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. 근데 앞에 보시면은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얘도 있지만 이 계기판하고 이 디스플레이예요.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테마 형식의 그 계기판 그 클러스터가 들어가가지고 이 앞에서 오늘의 날씨, 맑음, 흐림, 뭐 눈 오고 비 오고 그런 것들을 앞에 계기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, 그리고 여기서 가장 칭찬할 점이 뭐냐면 그랜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디테일들이 K5에는 굉장히 많아요.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하고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그 하이글로시로 굉장히 깔끔하게 유려하게 잘 디자인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 없고, 이 K5의 실내 디자인을 할 때 운전자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이 기아차 관계자의 말도 있었고, 그런 거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운전자 쪽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고, 전체적으로 확실히 젊어졌고 약간 미래 하이테크 분위기의 좀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. 거기다가 또 이제 스포츠카나 이제 좀 달리는 차들은 디컷 핸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? 이 K5에도 디컷 핸들이 들어가고, 앞에 센터페시아에도 약간 그랜저의 그런 그 느낌이 살짝 나도록 공조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, 그거 외에는 솔직히 깔 게 없는 것 같아. 나는 솔직히 기아 자동차를 깔고 싶은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기아차 모닝을 샀고 뭐 K5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실제로 보셔야 돼요. 이 옵션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좀 풍부해 보이긴 해도, 이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 차들 등급들도 충분히 멋있게 탈 수 있는 이런 스포츠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야, 뒷자리는 뭐 그랜저 뺨치게 되게 넓은데, 딱 봤을 때 뭐 헤드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좁을 줄 알았어요. 뭐 C필러가 자체가 좀 패스트백 스타일로 좀 이렇게 좀 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헤드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좁을 줄 알았는데, 기대 이상으로 소나타보다 훨씬 더 좋고, 좀 소나타보다 조금 넓은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,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트 같은 거에 그 폭신함이나 이런 착착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, 가장 중요한 거 뒷자리에서는 각도 자체가 좀 살짝 누워져 있어요. 뭔가 폭 감싸는 느낌? 그런 느낌 때문에 2열에서의 그 불편함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알지 명팔 알지? K5는 전장캐 타는 차가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타야 되는? 이렇게 타야지. 이렇게 진짜 양아치네 진짜. 이렇게 뭐. 자, 지금 이 시승차가 1.6 터보인데 가장 빠른 K5라고 보시면 되는데, K5는 점장에 타는 차가 아니에요.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. 이렇게 타야 돼.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K5를 타는 방법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잘 나간다 되게. 1.6. 와, 공도 아니라고 진짜 이상하게 나온다 진짜. 와. 여러분들, 너무 잘 나가. 공도 아닙니다. 와, 일단은 좀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, 그리고 딱딱하지 않은 그런 좀 세팅,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,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그 느낌들도 좀 단단하면서 좀 확실히 스포츠한 그런 주행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이 녀석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확실히 20대를 좀 겨냥하기 위해서 나온 차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좀 이제 좀 느슨하고 좀 이제 좀 재미없는 주행감보다는 조금 스포티하면서 좀 날렵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20대를 너무 잘 파악한 그런 K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이 차는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쳐다봐요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문파크, 너는 만약에 소나타를 탈 거야? 아니면은 K5를 탈 거야? 당연히 K5지. 그 이유는 그럼 뭐야? 외관. 외관? 이래서 안 돼요. 외관. 겉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 문파크. 외관이 진짜. 일단 이쁘고. 그치, 그리고 뒤가 넓으니까. 그치, 뒤에가 진짜 동급 이상으로 확 넓다 보니까 불편해?
하나도 안 불편해. 그렇지, 네가 5분밖에 안 타서 그래 그거는. 아니야, 많이 국산차의 좀 안 좋은 단점들이 뭐냐면 고속으로 가게 되면 핸들이 되게 가벼워지고 좀 붕 뜬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는데, 운전대를 딱 잡아보면은 K5는 코너링이나 뭐 이제 고속 주행에서의 그런 안정감,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, 이런 느낌들이 빡 들고, 그리고 K5 이 차 자체가 지금 이중 접합유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고속 주행이나 운전을 할 때 생각보다 소음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적은 편에 좀 속하고, 진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K5 이제 신형 애들이 좀 팔을 치고 다닐 거예요, 이 양카.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세대, 2세대에서 보여주는 K5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좀, 그러니까 좀 별명들이 좀 많았어요. 뭐 허파다. 허파 뭔지 알아요? 허파가 뭐죠? 허팝? 아니, 허파가 뭐냐면은 렌트카 K5에서 허파라고 부르고, 그리고 과학오옥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별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이 별명들을 싹 씻어내고서는 이 신형 K5 3세대 이 녀석이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구축을 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딱 타보니까는 외관이나 이제 디자인,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 확실히 모든 게 다 바뀐 만큼이나 성능들도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, 일단은 뭐 동급 대비해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동급 대비했을 때 이런 디자인, 성능 이런 것들은 그 이상으로 뛰어넘을 정도로 그 윗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형 K5인 것 같고, 오늘 이 녀석을 한번 만나봤는데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 요즘 그 부금 안 써? 아웃로? 나 바꿨어. 바꿨대. 나 안 바꿨다. 가자. 하나, 둘, 셋.